자,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파티클들이 부딪혔을 때, 콜리전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이 A 파티클이 있고 B 파티클이 있을 때, 얘네들이 VA와 VB 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딱 부딪혔다고 합시다. 그럼 부딪힌 컨택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의 파티클들의 센터 오브 매스를 그리는 선이 부딪힌 방향, 그 부딪힌 방향에서의 수직인 방향이 탄젠셜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져갔던 파티클은 굉장히 작은 형태의 우 아니면 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파티클이 부딪힌다면 어떤 방향에서 얘네들이 다가오고 있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센터 오브 매스를 통과하는 얼라인되는 센터 오브 매스끼리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리지드 바디가 생긴다고 하면 센터 오브 막대기가 있다고 했을 때 막대기의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에 있고 팔뚝들이 여기 막대기로 이렇게 가격을 한다고 하면은 센터 오브 매스와 센터 오브 매스가 얼라인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충돌면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팔티클은 무조건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충돌을 하더라도 그 센터 오브 매스끼리 얼라인되는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팔티클의 회전이나 막대기가 회전하는 것처럼 회전이 발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충돌하는 이렇게 다가왔을 때, VA로 다가왔었고, VB로 다가왔을 때, 충돌하는 면이 N, 노멀 방향, 그리고 이 노멀 방향으로 충돌했을 때 순간 각자 이 노멀 방향으로 각자의 팔뚝에게 힘이 작용하고, 이게 부딪히는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해서 그 힘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화. 원래 VA로 부딪히고 VB로 왔다가 부딪히고 나서는 이 힘 때문에 운동량이 바뀌면서 VB 프라임, VA 프라임으로 다시 이렇게 튕겨나가게 되는데, 이때 튕겨나가는 속도를 구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충돌을 할 때 벽에서 이전에는 리지드 바디에서 편집들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뭉치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N과 여기에 수직인 T 방향이 있었는데, 그 이 T는 부딪히기 전과 후에 속도가 같았습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찰이 없는 형태의 벽을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파티클의 충돌에서도 우리는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일반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힘은 위아래로 프릭션이 작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충돌하는 N방향으로만 되고, N방향만으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원래의 T방향의 속도는 변하지가 않고, EA의 T방향이 부딪히고 나서의 속도만 같고, VB의 T방향은 부딪히고 나서의 T방향과 호가 같습니다. 그리고 N방향의 경우에는 운동량 보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이렇게 순간 F 델타 T에 의해서 각 파티클의 운동량이 변화할 텐데,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힘이 BT에 대해서 누적한
변화량 자체가 원래의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충돌 후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차이가 그동안 적용된 힘의 시간으로 접근한 상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충돌의 경우에는 힘 자체가 처음에 막 부딪히기 시작할 때부터 힘이 발생하다가 이제 점점 파티클이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보완이 되는데 보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최대로 압축됐을 때 가장 큰 힘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서의 힘이 운동량 여기 전체의 면적을 컴프레션 여기 전체의 면적을 힘 restitution이라고 합시다. 그럼 P 컴프레션을 여기가 P 마이너스 이 가운데 가장 최대의 점을 T0 끝의 점을 T 플러스라고 하면 이 컴프레션은 적분 T 마이너스 T0까지 분모에 적분합니다. 이 restitution은 T0부터 T 플러스까지 접근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성계수를 여기서 저번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컴프레션 분의 P restitution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힘은 N방향으로만 적용이 되고 있고, 이 N방향에 대해서 운동량 구현을 쓸 수가 있죠. 이 전체적으로 힘을 누적한 운동량 차이, P 컴프레션은 A, 파티클 A에 대해서 VA의 N방향, 나중에서부터 T0 마이너스, 처음에서부터 마이너스라고 쓸 수가 있고, P 레스티튜션도 나중에서부터 T 플러스 마이너스 0분의 T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팔티클 B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팔티클 B의 변화한 운동량도 VB는 세로 마이너스 M V2 M T 마이너스 팔티클 B가 발생한 운동량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거기에 적용하는 힘은 팔티클 A에 적용되는 힘의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반대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 컴프레션 쓸 수가 있죠.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레스트 분모 그리고 K 플러스 마이너스 N분 V를 Q Z 그리고 우리가 정의했던 이 컴프레션 분의 이 레스트를 E라는 새로운 컨스턴트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부딪히기 전의 속도인 VA와 VB가 보통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충돌 후에 VA 프라임, VB 프라임에 관심이 있어요. VA 프라임, VP 프라임은 이 T 플러스 때의 V의 속도예요. 우리 T 마이너스 때의 속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T 플러스 때의 속도가 궁금한 거죠. T 제로의 속도는 그렇게까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르면서 관심이 없는 지우고 싶은 변수들이 있어요. 지우고 싶은 변수들이 VAN T제다. 그리고 P 컴프레션, P 레스트, VBN의 T제를 지우고 싶습니다. 얘네들을 지우고 나서 VAN T 플러스와 VBN T 플러스를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르고 있는 변수가 총 알려고 하는 게 VNT 플러스 VBNT 플러스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식이 5개잖아요. 쓸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지워야 하는 변수들이 4개, 이렇게 밑줄 친 4개의 변수들을 지우려고 해. 이 식 5개 가지고 식 4개, 다른 4개 컴포넌트들을 지울 수가 있어. 식이 더 많으니까. 그럼 VANT 플러스나 VBNT 플러스를 다른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VNT 플러스 우리가 얘를 표현하는데 VBNT 플러스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식 5개에 모르는 변수 5개니까 마찬가지로 지워서 VANT 플러스를 다른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를 굉장히 식들을 잘 조합해서 정리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얻어내는 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VN 플러스는 MA 플러스 MVN MOVA는 QN 플러스 MVN QN MVN 즉, 이 5개씩을 굉장히 잘 조합하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T 플러스에서의 VAN, N방향의 VA를 그 전에 과거의 VA와 VB에서 표, 그리고 이 탄성계수 E, 그리고 MA, MB를 통해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BN의 T 플러스고 얘네들의 변수들을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표현하게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는 각자 한 번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 N 방향의 속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간단하게 어, VA라고 하지. VA라고만 당연히 N 방향의 속도만을 생각을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T 플러스의 속도를 아까처럼 프라임이라고 하지. 그럼 첫 번째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MA 플러스 MB로 곱하면 MAVA 프라임 더하기 MBVA 프라임 플러스 모사 프라임이죠. 이 첫 번째 식을 간단하게 쓰면 MAVA 원래의 속도 마이너스 의 속도 더하기 MB 더하기 EMBVB 마이너스 B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파티클 A와 B에서 작용했던 힘은 인터널 포스예요. 그러니까 외력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시스템, 파티클의 시스템의 관점에서 외력이 전체로 작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은 MAVA 더하기 MBVB. 원래의 각 파티클의 운동량은
부딪히고 나서의 운동량과 동일 합니다. 운동량은 벡터이고, C방향뿐만 아니라 N방향의 자체 대수만 운동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식에 의해서 이 첫 번째 MAVA 더하기 MBVB를 얘로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은 대체를 하면 MAVA 프라임 얘가 대체가 된 거죠. 더하기 MVVB 프라임 더하기 EMVVB 프라임. 그럼 MAVA 프라임 없어지고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가 처음에 VA 프라임이 아니라 VB 프라임이고, 아니, VA 프라임이네. 얘네 두 개가 없어지고, 얘를 옆으로 옮겨주면, MB, VA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이 2, MB, VB 마이너스 9. 그럼 MB 없애주고, 2는 VB 마이너스 9를 보면, VA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 혹은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VB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 탄생교수는 속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VA에서 VB로 가는 속도, 그래서 VA 프라임에서 부딪히기 전에 상대 속도, 분의 부딪히고 나서의 상대 속도,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해주는 이유는 부딪히고 나서는 어쨌든 방향이 반대로 갈 테니까. 다가오는 속력, 서로 N방향으로 다가오는 속력, 분의 서로 멀어지는 속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사실이 어떠한 리지드한 월과 부딪힌다고 하면 월이 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MB가 무한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월이 막 움직이진 않으니까 VB가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VB가 0이면 VB 프라임도 0이 되는 거고 그럼 VA 프라임은 마이너스 2VA가 되는 거죠. 즉, N방향으로 이 속도는 N방향으로 처음에 다가오는 속도에선 이 탄성 개수에 맞춰서 멀어진다.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식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T방향에서의 속도는 속도를 저번에 팔티클끼리 부딪힘이 아니라 팔티클이 다른 벽과 부딪혔을 때의 결과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공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봅니다. 필좀 이렇게 써야겠나요? 파티클이 프릭션이 없는 평면에서 좀 움직이고 있을 때 M1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파티클 1이 V0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는 M2 질량을 가지고 있는 파티클이 있는데 얘는 멈춰 있어요.
그랬을 때 두 개의 그래프들이 이 V0가 다가와가지고 그래프를 부딪히게 되는데 이 부딪혔을 때 충돌은 함성 충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탄성계수 coefficient of elasticity가 1이네요. 이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식이 있죠. 충돌했을 때 각자의 속도식, 이 VAN의 방향. 어차피 지금은 T 방향으로 속도가 0이니까 N 방향의 속도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데, N 방향의 속도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VN의 그 다음 충돌의 속도는 MA 플러스 MB분의 충돌 전의 속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VB의 NT 마이너스 VBN의 충돌 속도가 0이죠. 그래서 이게 0이고, 얘 0이고, 그러면은 MA 플러스 MB분의 MAVNT 마이너스 플러스 E 마이너스 VANT 마이너스가 되겠죠. MB. E가 1이니까 원래 식을 써주면 VA의 V1의 그 1의 충돌의 속도는 M1 더하기 M2분의 M1 가봅시다. MAV에 얘 0 되고 VB 그 전속도 0 되니까 MAV1 마이너스 2는 1이고 마이너스 MBV1 그래서 M1 마이너스 M2 V1 V가 처음에 V0 V2의 프라임 속도도 마찬가지로 그 식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발생하는 게 M 플러스 M2분의 2M1 V0가 되겠습니다. 그럼 M1이 M2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V0의 속도의 방향에 똑같이 양수가 곱해지니까 V1의 프라임은 V0 원래의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M1이 M2보다 크다. M1이 M2보다 크게 했을 때 부딪히고 나서 얘도 움직이지만 얘도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 M1이 M2보다 작다. 그럼 M1-M2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파티클 파티클 자체가 1이 2보다 질량이 작다고 하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당연히 있으니까 운동량이 전달될수 움직이겠지만 얘는 다시 튕겨서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V1 속도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M1과 M2가 완전히 동일하다. 동일한 무게가 있다고 하면 V1 프라임은 M1과 M2가 0이 되니까 0이 돼요. 그래서 파티클 1은 아예 멈추게 되고요. 파티클 2는 M1 더하기 M2가 동일하니까 이게 M1이고 분자도 이게 M1이라서 없어지면은 아주 동일한 파티클 1이 원래 V로 가고 있었는데 얘는 딱 멈추게 되고 V2가 V0 다시 움직이면 10초가 정확하게 같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동이 돼요. 속도가 이동이 되는 이유는 같은 질량이니까 같은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성대수가 1인 상황에서는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더 어렵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얻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충돌 때 일어나는 속도는 N방향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C방향에 대해서는 속도가 유지가 되니까 N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식을 이 복잡한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복잡한식은 이 다음에 이 처음에 5가지 식을 기반으로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이 유도는 진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토픽은 우리가 질량이 변화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이제까지는 항상 우리는 어떠한 뭐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뭐 움직임이 있고 이랬을 때 항상 같은 질량을 유지하는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힘이었는데 이때 운동량은 mv잖아요. 근데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m은 빠져나오고 v에 대해서만 가정을 했기 때문에 ma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m까지도 변한다고 하면은 왜 이게 바뀌어야 되죠? 이게 g mv 벡터가 이게 d m v 벡터 더하기 v m bk g v m v 더하기 m v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떠한 탈들이 V치 움직이다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타임 T의 타임 T 상황에서 그 질량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이 질량도 시간에 따라 상쇄. 어떠한 작은 질량 이 VM T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질량이 여기에 붙었어요. 그 T가 아니라 T 플러스 델타 T의 시간을 얘가 질량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M에다가 델타 M이 생겨서 얘는 플러스 델타 T 수의 시간의 질량 얘는 시간에 따라 흐르니까 이 되었는데 M 플러스 델타 M이 들어서 얘는 속도가 V T 플러스 델타 T S도 시간에 따른 속도의 함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 운동량 T에서의 운동량은 그 시스템의 합이니까 M, E, V, T 더하기 아주 작은 질량의 변화량 델타 M, V, M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델타 T 이후의 운동량은 질량이 T 플러스 델타 T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속도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 있습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 변화한 질량을 테일러 익스텐션으로 모사를 하면 델타 T만큼 변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어프로키메이션 할 수가 있냐? T에 더하기 질량의 변화량에 델타 T를 더하기 이거를 또 테일러 익스프레션 하면
T에 뭐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이 전체 그 뒤에 항을 뭐 델타 T의 제곱으로 통식. 그러니까 9차원의 항이에요. 테일러 익스텐션을 하면 그 수하는. 마찬가지로 VT도 VT 더하기 델타 T의 델타 더하기 2분의 1 V 델타 T V2가 T의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T를 시키는데 얘는 어떠한 델타 T의 제곱항 이상이 들어간 형태의 항들의 합이라고 치. 그럼 얘를 곱했을 때 하나씩 곱해보면 MT VT 더하기 MT의 VT 제곱 이렇게 곱하면 M4T 델타 T VT 더하기 그 다음부터 곱해지는 것은 델타 T가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델타 T 제곱이 다 들어가는 항들이니까 얘는 델타 T의 제곱이 들어가는 어떤 항들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P가 P의 다 인동량의 변화는 델타 T가 굉장히 작을 때, 0으로 갈 때, 극한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P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P의 T를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원래 T 플러스 델타 T 우리가 가져온 이 식이죠. MTVT 플러스 MTVT 델타 플러스 델타 TVT 마이너스 원래 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MTVT 마이너스 델타 M VMT 그러니까 처음에 옆에 또 델타 T 제곱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럼 빼주면 이렇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거에 MV 빠지고, 델타 M은, 델타 M은 M 다시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델타 T라고 볼 수. 그래서 M 자체, 델, 어, 일단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MTVT를 빼줬으니까, 나머지 있는 값들, 델타 T로 묶었을 때, MV 닷, M, 델타, MT, 그것은 M 닷, 그리고 마이너스 M 닷 VMT를 볼 수가 있어. 거기에 5 델타 T의 제곱의 고차원이죠. 그럼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무시할 수 있어서 얘네들만 없어져서 M, MV 값 더하기 M 닷 V 마이너스 M 닷 V 이렇게 볼 수 있어. M 값으로 묶이는 그리고 마이너스 M 플러스 M 그
그래서 P 닷은 M 닷 V 마이너스 VM 플러스 M V 닷이 됐어요. V 닷은 결국 M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 뭐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P 닷은 외력 가해지는 결국 외력입니다. 의미는 문을 좀 불러주기 때문에 전체의 리더 컨트 플러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외력을 다 더하는. 그럼 가속도는 MA는 F를 두고 얘를 반대로 넘겨주면 M가 돼. VM 마이너스 V가 얘는 다시 써주면 이 작은 질량이 큰 시스템에서 보이는 상대 속도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최종적으로 질량이 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의 가속도는 거기에 작용하는 전체의 힘 더하기 질량이 변화하는 만큼, 그리고 그 질량이 변화하는 만큼의 작은 질량이 붙을 텐데, 그 붙은 질량의 상대적인 속도, Vm-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질량이 증가하는 서크리션에 대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식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량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전체가 V키로 움직이고 있는데 T일 때 T 플러스 델타 T 상황에서 얘가 빼져나와서 델타 M이 VM으로 움직이고 이후에 M이 M이 T 플러스 델타 T까지 나오고 다시 V 플러스 델타 T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큰 질량의 속도는 얼마이냐?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T에서의 운동량은 MTV가 되겠고, PT 플러스 델타 T의 운동량은 델타 MV 분의 델타 M 분의 곱하기 MT 플러스 델타 T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마찬가지로 테일러 익스텐션을 하다 보면은 똑같이 식이 유도가 되고 그때 유도될 수 있는 그러면 플러스 콘서트 V랩이라는 똑같은 식에 만들어진다. 대신 여기서는 M-0보다 작기 때문에 이 텀이 마이너스로 적용이 되고 운동량 부전으로 이와 같은 식들을 유도했는데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F는 MA가 아니라 질량의 증가한 만큼, 질량이 감소한 만큼에다가 상대 속도를 더해준 양이 가속도가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엑서사이즈를 보는 가장 이런 상황의 대표적인 예제가 로켓의 가속도예요. 로켓의 로직. 왜냐? 자동차에서도 결국 휘발유를 우리가 쓰면서 움직이게 되니까 휘발유만큼 자동차의 질량이 감소를 하는데 감소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보통 1톤, 2톤의 무게가 나가는 거고 거기에 넣는 휘발유는
몇백 킬로를 가는데 한 40km, 40m 넘나요? 40m면 대충 40km 정도 됩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장이 감소하는 비율이 작아서 자동차에서는 뭐 이런 매스가 줄어드는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네, 로켓의 경우에는 로켓에 작용되는 힘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가 엄청나게 크고요. 일단 로켓이 있으면 로켓에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료통이에요. 이 연료통에서의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분사를 해서 로켓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XY 콜디네이트에서 이만큼의 연료를 다 쓴다고 하면 나중에는 텅빈 껍데기가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올라가는 벨로시티와 여기에 중력을 끼얹고 큰 속도를 얻어낸다고 합시다. 그럼 질량을 감소하는 시스템이니까 얘 가속도는 질량이 감소하는 것만큼이 발생을 해요. 그럼 로켓의 연소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VM이라고 하고 로켓의 속도를 V라고 합시다. 그럼 로켓의 연소가 나오는 속도, 로켓으로부터 로켓 연료가 나오는 속도는 상대적인 속도인데 Vm-V가 이 렐러티브한 벨로시티가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컨스턴트를 C라고 했을 때 이 C는 로켓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뭐 반대 방향, Y의 반대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Y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B라는 Vm-V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켓이 V로 움직이고 있으면 로켓의 관점에서 얘는 연료가 E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V-T가 실제 밖에서 보는 연료의 속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Y로의 가속도는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힘은 가속도는 우리가 아까 풀어봤던 식에서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힘, Y의 가속도는 적용되고 있는 힘 제곱에다가 질량의 변화의 상대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질량의 상대 속도가 Vm-V 있는데 마이너스 쓰니까 마이너스 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전체 지금 시스템 질량인 m 마이너스 mg로 반대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 뭐 아마 로켓의 계획을 볼 수도 적용되고 있을 거고 이게 또 질량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질량의 변화는 어차피 음미도이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는 게 위로 가는 거예요. 그 로켓의 연료가 많이 빠지면서 그 속도를 밑으로 많이 밀어내야지 로켓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드래그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m 값의 절대값이 mg보다 커야 중력 가속도를 이겨내고 위로 가속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수 있는, 뜰 수 있는.
이륙할 수 있는 리프트 오브 컨디션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로 조금 더 어려운 다이나믹스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는 점차적으로 질량이 증가되는 형태의 시스템. 우리가 평변에 좀 무거운 줄 아니면 폐사슬 같은 것을 놨다고 합시다. 이렇게 줄을 바닥에 놔서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은 평형 상태이고 이 줄을 우리가 점점 위로 잡아 올린다고 해. 전체의 질, 전체의 줄의 질량은 m 제로라고 했을 때 이 전체의 줄의 질량을 임대로라고 했을 때 이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우리가 드러낸 물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올렸나를 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나온 지물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mg의 힘을 받습니다. 근데 바닥에 있는 줄들은 그냥 밑에서 쉬고 있으니까 수직 항력으로 받쳐지고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줄을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바닥에 있는 줄이 아니라 들어 올려진 상태의 줄의 무게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전체 줄의 질량은 S는 M0이고 Ms가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맨 처음에 얘네들은 모두가 다 그라운드에 놓여 있어요. 힘이 우리가 작용이 되는데 이 힘이 이 줄을 올리는데 우리는 컨스턴트한 어셀러레이션을 올리고 싶다고 해요. 그랬을 때 요구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그럼 같은 가속도로 얘를 올리고 있겠으니까 y의 뜻 프라임이 컨스턴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y 프라임은 뭐 얘를 a 제로라고 하면 a 제로 어떤 컨스턴트의 시간에 비례하게 속도가 만들어졌고 올라간 줄의 길이는 y는 2분의 1 a 제로 t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처음에 t가 0일 때 y는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모든 줄이 다 바닥에 놓여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제거는 그랬을 때 컨스턴트한 어설레이션일 때 y는 2분의 1 a 제로 t 제곱. 그럼 줄의 질량, 힘에 따라 들어 올려진 형태의 줄의 질량은 y는 2분의 1 a 제로 t 제곱이고 m은 m제로에다가 전체 줄의 길이 L분의 들어 올려진 길이 Y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 질량에서 전체 줄의 길이분의 들어 올려진 길이가 지금 줄, 들어 올려진 줄의 질량, 그러니까 힘이 중력이 작용하는 줄의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y는 2분의 1 a 제로 t를 곱이니까 얘를 그대로 넣어주면 l분의 m제곱 2분의 1 a제곱 t. 그럼 점점 줄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더해지고 거기에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파티클이 각 줄에 파티클이 무한계인 줄을 파티클이 무한계라고 봤을 때 이게 파티클이 점점점 질량이 점점점 증가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질량이 증가하는 시스템에서의 가속도는 F에다가 전체 여기에 적용하는 외력의 합에다가 질량이 증가하는 비율, 변하는 비율의 상대라고 했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힘은 줄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 F의 줄 자체, 들어 올려진 줄에 적용하는 중력. 그리고 질량이 변화하는 속도의 상대 줄의 속도인데, 여기에서 질량이 추가되는 형태의 처음 속도 Vm. 처음에 다들 놓여있죠. 그래서 놓여있기 때문에 얘는 0이고, V의 속도는 원래 시스템, 올라가고 있는 줄의 속도는 Y 값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일단 Y 값이라고 씁시다. 그럼 Y 값은 A0 T였고, M 값은 무엇이냐? 줄이 들려지는 속도만큼 질량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M 값은 줄이 Y 단만큼 속도가 점점점 줄이 붙기 때문에 A0T에 이게 얼마만큼 붙냐? 전체의 질량에서 전체의 질량은 L만큼 그리고 나눈 것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가 M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M이 L분의 M0, 2분의 1, A0, T0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는 시간으로 2가 없어지고 L분의 M0, A0, T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M 닷 Y 닷 T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같이 써주면 F 마이너스 MG 플러스 L분의 M0, A0, T 마이너스 A0고 이제 우리는 구하고 싶었던 게 얘는 콘스탄트가 있고 A0라고 했죠. 구하고 싶었던 게 F였으니까 F는 M, A0 더하기 MG 더하기 L분의 M 제곱 A0 제곱 은 MG 일단 빠져 나왔고 L분의
여기에서 m이 지금 m0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런 함수로 됐으니까 1분의 m0, 2분의 1 a0 t제곱 이걸 가지고 그럼 m을 25 대체해주면 1분의 m제곱 2분의 1 a0 t제곱 a0 4는 1분의 m제곱 2분의 1 a0 t제곱 q 4는 1분의 m제곱 a0 t제곱 정리를 해주면 어, A0 t가 있는데 음, A0 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중에 하나가 y가 2분의 1 a0 t제곱이었습니다. a0 t제곱, a0 t제곱, a0 t제곱이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얘를 y로 대체해봅시다. 뭐 그냥 얘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2분의 1 a0 t제곱이 y라서 1분의 y m제곱 a0 더하기 1분의 m제곱 y 이에 F는 M0, A0, Y. 요 M0, L분의 5는 3은 Y가 2분의 1 A0 제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란 나누기 1겠군요. 그래. 이제 M0, L분의 Y, 3 A0 더하기 10까지. 그러니까 얘는 컨스탄트 우리가 원하는 어서레이션이었고 얘는 가속도니까 홀수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Y에 비례하게 그 y가 지금 올라간 줄의 길이잖아요. 거기에 비례하게 그리고 거기 이만큼 곱해져서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풀어 보도록 하죠. 예제를 전시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고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배웠던 것들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파티클 두 개가 질량이 각자가 다르고 MA, MB의 파티클이 있을 거고 볼 A는 0.6kg, 볼 B는 1kg라고 써져 있네요. 6m/s, 4m/s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속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coefficient of restitution E가 0.8로 주어지네요. 프릭션이 없으니까 VA의 T가 부딪히고 나서의 속도, VB의 T가 부딪히고 나서의 속도가 같겠죠. 네, 부딪히고 나서의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마침 선이 잘 그어져 있어요. 원래 VA가 6m/s로 돌고 있는데 이 부딪히는 방향 N 방향으로 봤을 때 VA는 6 코사인 40도가 돼서 N 방향
VP의 N방향도, 어, 이거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을 N방향으로 했으면 마이너스 4의 코사인 50도가 될 겁니다. T방향으로 VA의 T방향은 T방향을 이렇게 V의 N방향, 이 T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VA의 T는 6 사인 40도의 마이너스가 되고 V의 T방향은 얘는 천들 방향으로 째로 오고 있네요. 음, VB는 충돌 방향으로 그대로 오고 있고 여기에서의 50도는 의미가 없네요. 그쵸? N방향으로 봤을 때는 VB는 그대로 충돌하고 있으니까 사인 내가 그냥 마이너스 사인 10도고 VB의 T는 0. 그래서 MAVA의 N 더하기 MPVB의 N은 MAVA의 N 사인 더하기 MPVB N 사인에 일단 되는 거고 VAT는 그 VAT 프라임, VB, VBT 프라임 이거 같고 그 다음 또 구할 수 있는 게 E가 있었죠. E는 VA의 N 마이너스 VB의 N인데 VB의 N 프라임, VA의 N 프라임. Yes. 이 식들로 다 계산을 하면은 얘 주어졌고 나머지 식들도 주어졌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VA와 VB를 구해낼 수가 있어. 두 번째 문제. A가 놓여져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시다. 여기서 프릭셔니스 서페이스니까 프릭셔니스 서페이스라는 건 추가적으로 뭔가 힘이 발생해서 얘의 속도를 줄인다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A의 운동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로 부딪혔을 때까지의 진동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블락 A가 10kg고 블락 A가 10kg고 블락 B가 30kg. 그리고 블락 B가 바퀴가 달려있는데 얘가 그라운드에서 프릴리해요. 그러니까 얘도 프릭션이 없어요. VA가 VB를 기준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여기에서 움직일 때 VA가 생길 거잖아요. 이 VA가 생기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차용될 거고 전환되면서 VA가 생긴 만큼 VB도 생길 겁니다. 왜냐? 여기 전체 A와 B를 전체 합해져 있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우리가 외력이 적용된 게 X방향으로 없어요. Y방향으로는 당연히 중력이 되고 있고 수직 항력도 적용되고 있지만 X방향으로 쓰는 힘이 외력이 적용된 게 없기 때문에 A와 B에서의 상대적인 힘만 작용을 했고 그 상대적인 힘으로 VA가 결국 X방향으로만 생겼고 VBA도 마찬가지로 X방향으로 생겨서 처음에 X방향의 운동량 다음이 MAVA 더하기 MPVA 운동량 도전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VA를 처음에 위치 에너지로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럼 V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A와 B가 부딪히는데 E가 0일 때가 있고 E가 0.7일 때가 있죠. 그럼 부딪히고 나서 VA가 프라임이 생기고 VB가 프라임이 생겼는데
그럼 2에 따라서 2는 VA 마이너스 VB 분의 VB 프라임에서 VA 프라임을 주니까 또 MAVA 더하기 ME VB는 운동량 보전 MAV 프라임 더하기 MBV 프라임이 되거든요. 이거 알고 식 하나 더 하니까 VA 프라임 VB 프라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베풀면은 VA 프라임과 VB 프라임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까랑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버전을. 체인이 전체 길이가 L이고 질량 S, M이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첫 케이스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체인이 쌓여 있고 쌓여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와서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는 체인이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떨어질 때 속도가 V라고 하면 여기에서 떨어질 때 속도도 V. 얘는 멈춰있는 VM이 0이라면 얘는 계속 VM이 0이어서 질량이 증가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얘는 질량이 증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 자체만 점차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이 작용하는 형태,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가속도를 y의 펑션으로 나타내라는 문제와 체인이 마지막 체인이 라스트 링크가 구멍을 통과했을 때, 라스트 링크가 구멍이 떨어져서 모든 체인이 이렇게 딱 통과했을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얘는 질량이 증가하는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써야 하는 식이 A가 힘, 외부의 힘, 플러스 질량이 변화하는데 그의 상대속도의 가속도를 쓸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질량이, 전체 질량이 M이잖아요. M이고 길이가 L이에요. 근데 Y만큼 떨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질량은 M 곱하기 L분의 Y가 되겠죠. L분의 M이 단위 질량이고, 단위 질량, 길이에 따른 단위 질량이고, 거기에다가 Y를 곱하는 게 여기에 시스템의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분의 M, Y의 가속도는 Y2 프라임. 이 F, 여기에 적용하는 힘, 단위 질량 L분의 M에 Y만큼 떨어져 있고, 거기에 G가 적용을 하죠. M이 L분의 M, Y니까 M 제로라고 할 때, 헷갈리니까 MT가 L분의 M 제로 Y니까, 얘는 제로라고 합시다. M 제로. 헷갈리니까, M 제로, M 제로. M 탓은 L분의 M 제로 Y 값이라 쓸 수가 있죠. L분의 M 제로 Y VL, 결국 상대속도는 VM-V인데, VM, 추가되는 질량의 원래 속도는 0이고, 여기에서의 이 체인 떨어지고 있는 상태의 V는 Y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1분의 m대로 다 날아가고, 써주면 y2파이는 yg 마이너스 y 닷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y 크다 플러스 1 제곱은 yg인데, 이걸 꼭 열심히 잘 생각해 보니, 얘는 y 닷을 gy로 미분한 것 같아요. y 닷을 비교하면, 하나 미분 y, 아니, y가 숫자로 미분하면서, y 닷 더하기 y 닷이 되니까, 그래서 y gt의 g, y 닷이 yg가 있으니까, 이걸 주니까,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 양변에 y 닷을 곱한 y 닷은, 그리고 dt를 곱해주면, y 닷 dyy 은 dy 제곱, 음, y 다시 dyd인데, 이거 dt를 곱한 거니까, 얘가 사라져서 dy가 옵니다. 그럼 얘를 각자 접근을 해주면, y 닷에 이걸 접근해주면 2분의 1 y 닷은 기억을. y를 접근해주면 3분의 1 gy 플러스 2분의 1 y 제곱 y 제곱 3분의 1 gy 플러스 y 제곱 나눠주면 y 제곱 3y 제곱은 2gy 돼. 얘를 한 번 또 미분해주면 6y 닷 y 제곱은 2gy y가 날라가서 y2가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어설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어설레이션은 컨스턴트하게 적용되는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문제에서 구하려고 했던 게 얘가 다 떨어졌을 때의 벨로시티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다 떨어졌을 때의 벨로시티라는 것은 y가 l일 때예요. 벨로시티에 관한 식에서 우리가 3y 다 제곱은 2gy여서 y가 l일 때면 y 다 속도의 제곱은 3분의 1 gl y 는 루트 3분의 2 gl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식 구하려고 했었던 식은 결국 이 식밖에 없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 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식이 나오고 복잡한 식에 미분적 통역을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뭐 질량이 증가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점점점 힘이 증가하는 형태인 거예요. 이 힘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결국 중력밖에 없고 중력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의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 처음에 뭐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이 여기에서 체인이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로 변하시는데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이 체인의 결이가 L이라고 하면 2분의 L만큼 위치가 변했을 때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는 2분의 L만큼 떨어진 거고 운동 에너지는 mgh인데 이 m은 원래 전체 질량의 뒤에 h는 2분의 1 L이 된 거죠. 이 여기 다 떨어지고 나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0 y 가제수 이 배웠어요.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라 y만큼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y가 2분의 y만큼 센터 오브 매스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떨어진 질량은 m0의 L분의 y를 보고 거기에 2분의 y인데 m0 m이 2분의 L분의 y 어차피 질량은 mdh 2분의 mv 제곱으로 사라지니까 2분의 gy는 2분의 1 y 같은 gy는 y 같은 y2 닷은 2y 닷 y2 닷은 g 아 잘못 생각했는데 다시 봅시다. 이렇게 체인이 부분적으로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의 운동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얘가 y만큼 떨어졌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mgh인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m은 이만큼에 대해서만 m이에요. 왜냐, 얘네들은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고 떨어진 y에 대해서만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m은 원래의 전체의 질량에다가 L분의 Y 만큼 떨어진 질량이 되겠죠? 여기의 질량의 뒤에 H. H가 센터 오브 매스는 이만큼이니까 2분의 1 Y 만큼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했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증가된 게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이 전체가 다 똑같은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입니다. 전체 질량이 얘는 떨어지는 속도 방향으로 y 다시 생기고 얘는 이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로 생기니까 2분의 1 m 전체 질량의 v제곱 y 다시 이 돼요. 그래서 m0 날아가고 2분의 1 날아가면 1분의 y제곱 g는 y까지. 그럼 이거를 미분하면 y 닷 y 닷은 1분의 g 2y y 값. 그럼 y 닷 날아가서 y 닷은 1분의 gy. 그래서 어셀러레이션은 y에 비례하게 점점 생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다 떨어졌을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y가 l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y 닷은 l분의 y 제곱이니까 y 닷의 제곱은 l분의 l 제곱이니까 l. 그래서 y 닷은 l시다. 그래서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에너지 부존과 그 질량이 지금 변화하는 시스템에 대해서의 운동량 보존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약간 여기서 조금 헷갈렸는데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게 여기서 작용하는 위치 에너지는 그 떨어진 만큼의 길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지만 속도는 전체 시스템이 다 움직이니까 속도는 m제로 여기에서의 m은 l분의 y m제로 만큼 적용한다는 것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중력에 대한 추릭이 조금 있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식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질량이 증가했을 때 변하는 가속도의 식 이거와 처음에 통솔했을 때 변하는 식, 이 컨스턴트 밸런스, 아니 그 탄성계수,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랑 각자의 과거의 속도에서 어떻게 위의 속도가 만들어지는지 이거 두 개만 알아내면은 여기로부터 식이 전개된다. 라는 거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